자, 68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읽어보게 되면 인간은 빈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뒤에 거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고 나서 걱정이 발생합니다. 뭐 할 때? 갑작스러운 문화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 그러면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문화적 변화가 있다면 걱정을 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앞에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부모는 겁에 질릴 것입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들의 손주들의 문화에. 손주의 문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문화가 바뀐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뭐 한다는 거야? 공포에 질린다니까. 안 좋다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와줘야겠죠. 어떤 문화가 바뀌면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야겠죠. 일단 핑크를 한번 봐보고 보기를 보고 볼게요. 협력을 추구한다. 협력 얘기 아니었고요. 경험한 걸 잊어버린다. 문화 변화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빠르게 적응한다. 절대 안 되겠죠. 노력을 합니다. 기억하려고 조상이 했던 것을. 좀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요. 기억이란 말과 관련성 없고요. 그 다음에 좋아합니다. 뭐를? 그들이 성장했던, 안에서 성장한 것, 그리고 익숙해진 것.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싫어하고 본인이 해오던 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거에 익숙하다는 말이죠. 잘 모음밖에 될 게 없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조 진주어네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아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어떤 문화가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문화가 어떤 게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거 판단이 어렵다. 자, 무엇이 문화적 순위의 순서인가? 락, 재즈, 클래시컬 뮤직에 이것 중에 뭐가 더 우수한가? 물어봤을 때 딱히 대답이 어렵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수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를 할 때 쓰는데요. 보통 노라는 대답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할 때 when it comes to는요,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말이죠. 대중적 의견, 그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문화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걸 위해서인지 나쁜 걸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문화적 변화가 좋냐 나쁘냐를 물어봤을 때,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한 가지 대답으로. 그리고 뒤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대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쁜 게 달릴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는 게 좋냐 아니면 뒤로 다시 회귀하는 게 좋냐 물어봤을 때 뭐 다 갈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공포에 질릴지 모릅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의 조부모의 문화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문화로 돌아가게 되면 겁에 질린대요. 그죠?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도 어땠어요? 이렇게 손주들의 문화로 간다고 한다면 또 겁에 질리죠.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월한지를 판단이 어렵다는 말로 전개를 하긴 합니다만, 이 빈칸은 사실 대주제랑은 좀 관련성이 없죠. 그러니까 빈칸 주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죠?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는지, 그죠? 이런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자,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그죠? 이렇게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길 바란다 이거죠. 변화를 싫어하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빈칸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동격의 대절이죠.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 이 창의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뭐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약간 이거는 인과관계보다는 정의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술, 고유하게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술. 여러분 봐봐, 이 유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적 견해, 대중적 믿음은 보통 깨지면서 글이 전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인간의 고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이미 낫이 있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이 말 똑같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것만이다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마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뜻이 뭡니까? 라이벌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비할 데 없는, 가장 뛰어나다. 인간의 창의적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창의적 능력이라는 게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시가 되지 않는다. 간과되지 않는다. 도전받지 않는다. 도전받지 않는다는 정말 큰 오답이죠. 이게 반대의 말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이거고 아예 반대의 말입니다. 낫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낫을 고려해서 답을 불러줘야겠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 내내 우리가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새들은 둥지를 짓고요. 개미는 자신의 집을 또 짓고요. 언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no other 단수라는 표현. 자, 어떤 달은 뭐뭐도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선생님, 스페시스 S 붙어있는데 단수입니까? 얘는 단수랑 복수가 똑같이 생긴 애라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둘 다 되긴 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둘 다 되지만 여기 단수자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다른 종도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수준에? 창의성의 수준에. 우리 인간이 드러내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제일 대단하다 이거죠. however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앞에는 그냥 다 하는 말이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그러나 단 지난 10년 만에 우리는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뭐하는? 꾸며주죠. 놀라운 것들을 컴퓨터로 하는 뭐 같은? 로봇을 개발한다든지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인공지능이죠, AI. 2010년대에 인공지능의 그런 붐과 함께 컴퓨터가 현재는 인지를 합니다. 얼굴을. 그리고 언어를 번역하고 전화도 대신 걸어주고 시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 뭐 바둑 같은 데에서 선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컴퓨터가 우리만큼이나 이런 창의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to name은 뭐야? 뭐 이렇게 이름을 대보자면 이 말이야. 몇 가지의 이름을 대보자면,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컴퓨터도 우리 사람만큼이나 또는 사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더 넘어서는 창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이 비할 데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이중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라이벌이 된다 이거죠. 그런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됐죠? 컴퓨터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대학시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주제가 될 것 같고요. 자, 목적의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수, 어떤 물건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함으로써? 방법을 나타내죠. 셈을 함으로써. 뭐 같은? 서체는 뭐 같은이죠.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 테이블 위에. 물건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은 만지거나 가리킬 것입니다. 무엇을? 첫 번째 사과를.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사과로 이동해서 또 to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과가 셈이 될 때까지. 하나씩 가리키면서 한다 이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하죠. 여기 좀 길면 선생님 같은 경우 바로 마지막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여기를 쓱 훑어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 0이 제일 많이 나오죠. 0이랑 좀 관련됐다고 우리가 좀 알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한 문장 읽고 마지막 가볼게요. 우리가 0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제로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만지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과를. 그리고 나서 만지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등등등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었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0부터 셀 때가 문제예요. 0부터 셀 때. 0부터 세기 시작할 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치를 안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다 읽게 돼버렸는데 여기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자, 왜냐하면 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터치를 할지 언제 터치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강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게 마지막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아이가 실수로 만져버린다면 사과를 뭐 하는 동안에 제로라고 말하는 동안에 만져버린다면 그러면 전체 사과 수는 1만큼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보통 이제 아이들이 셈을 할 때 터치라고 가리키잖아요. 근데 0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없는 거를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실수로 가리키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세모자리 0부터 세기 시작한다 이 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보통 이제 전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그죠? 후반부로 바로 가도 괜찮긴 한데 한 문장만 더 읽겠다고 했는데 한 문장이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읽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번 보겠습니다. 자, 맞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말할 것입니다. 단순한 이유. 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라데이 법비 부분이고요. A가 아니라 B다인데요. A랑 B가 지금 둘 다 비코주절이네요. 여기까지가 대절이에요. 자,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 자, 체크가 잘못했다. 여기가 왜 있지? 그렇죠?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죠? 뭘 몰라서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창의적이 되려면 빈칸이야. 그런가요? 창의적이 되려면 빈칸에서 앞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존의 기계다. 생존의 기계다. 무슨 말이냐? 자,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공격과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다른 마음에 대항해서. 그죠?
뭐 하면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정보를. 이것이 바로 뭐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비구대에서는 잘하다 이 뜻이 있죠.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는 창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창의적이랑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거랑 관련성이 없어. 그러니까 창의적이 되려면 이런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보 수집, 저장, 분석은 창의적이랑 관련성이 없어. 그러면 뭐 때문에 창의적이냐? 진정한 예술가들은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마음이 없는 곳. 바로 어떤 곳? 내면의 어떤 정적?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 뭐야? 노 마인드라든지 이너 스틸리스 있죠. 이게 바로 세모인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관련성 있는 건 생각을 멈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더 읽어볼게요. 자, 심지어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거 아니고요. 심지어 대단한 그 위대한 과학자들도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그런 대단한 그런 핵심적인 발견들이 왔다라고 어떤 시기에 그죠? 어떤 그 정신적인 고요함 속에서 그 스틸리스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죠. 정적, 조용함. 이러한 놀라운 결과, 그죠? 어떤 국가적인 어떤 조사의 결과, 누구 사이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사이에 누굴 포함해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작동의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했는지 유명한 수학자들이잖아. 대단한 창의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결과는 바로 대절이었습니다. 대절이었어요. 자, 생각이라는 것이 그죠? 어떤 부수적인 부분만 할 뿐입니다. 그죠? 간단하고 결정적인 창의적인 행동 자체에서.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일 뿐이야. 창의적 행동에서. 그러니까 애만 가지고는 창의적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부수적인 거니까. 알겠어요? 창의적이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생각을 멈추는 방법. 즉 이렇게 내면의 정적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오던 익숙한 것을 다룰 때는 좋은데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때는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비워서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뭔가 생각에 의한 게 아니라. 그 다음 72번 보겠습니다. 자, so 정리를 해버렸네요. 일단 한 문장 위에 읽어보고 위에 또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봅니다. 대자를 봅니다. 한 식당이 비어있고 나머지 식당은 8명의 사람이 있다. 그럼 변수가 있죠. 변수가 바로 뭐야? 비어있냐 사람이 많냐죠. 이게 변수고 둘 중에 하나는 세모, 하나는 빗금 세모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눈치챌 수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약간 이런 게 좀 진부한 소재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생존에 유리하게끔 진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다수를 따라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거기 가서 들어가서 먹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일단 여기도 바꿀게요. 이건 약간 배경 지식에 의한 거니까요. 우리는 더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바쁘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해. 왜? 맛집이라는 게 없잖아. 마찬가지로 8명의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말이죠. 이해인가요?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찾아본다면요. 두 식당이 바빠진다. 둘 다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친구는 망설이기 시작한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겠죠. 너의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너가 만약 가서 먹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먹을 수도 있겠죠. 너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겠죠. 다수를 따라가니까요. 그들은 결정합니다. 똑같이 하도록. 다른 8과 똑같이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가서 먹는다는 뜻이죠. 5번이 답이 되고요. 읽어볼게요. 이런 주제가 좀 많죠. 자, 심지어 누구도 말해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뭐를 어떤 식당이 좋다라고 이렇게 빠졌어요. 자, 우리의 그런 무리 행동,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의사 결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행동, 다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의사 결정에 역할을 한다. 똑같은 얘기죠. 자, let's suppose 가정해 봅시다. 대 빠졌고요. 너가 걸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2개의 비어있는 식당으로. 둘 다 비어있다면은 뭐 변수가 없죠. 너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것에 들어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디를 들어갈지가 되죠. 근데 이거는 어느 것을 들어갈지. 어디가 이끄는 건 식당이고요. 이때 이 위치는 의문 형용사라는 게 있는데요. 혼자 쓰이면 의문 대명사로서 어느 것, 어느 사람인데 의문 형용사면은 뒤에 명사를 취해서 어느 명사이 되고요. 이걸 한 번에 의문사로 보셔야 돼요. 그죠? 어느 명사에 들어갈지, 어느 것에 들어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둘 다 비었기 때문에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너는 보게 됩니다. 한 그룹에 6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 그러면 거기를 가겠지. 자, 물어보죠. 어느 것에 너는 더 들어갈 것 같니? 선택 의문인데 아까처럼 의문 형용사니까 뒤 명사를 채택 의문사예요. 바로 비어있는 것이니 아니면 나머지 것이니 라고 했을 때 나머지 것이 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갈 것입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간다 이거죠. 무리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됐나요? 이런 주제가 좀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다수를 따라갔던 그런 본능이 있다. 그 다음 73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은 제공합니다. 변화를 제공합니다. 무엇으로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저널리스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저널리스트를 위한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이 변화에만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 그죠?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문의 그런 이야기들, 기사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그런 보고들, 그리고 심지어 초기의 온라인의 그런 보고들은 전체가 다 주어고요. 서술이 뭐뭐 같은 이죠? 다시. 자, 부연 설명합니다. 뭐 이전에 의사소통의 기술 이전에 뭐 같은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것 이전에 이런 뉴스 보고들은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중심적인 장소를 뭐하는 거기에 기자들이 그 사람의 뉴스를 인쇄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게시를 위해서 제출하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죠. 태블릿과 스마트폰 이전에는 중심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변수는 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 변화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중심 장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심적인 장소가 있다가 그렇지 않은 걸로 변환했다 이거겠죠. 스마트폰 때문에. 자, 이걸 볼게요. 이제 그러나 기자는 비디오를 촬영해서 오디오를 녹화해서 직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타이핑을 하고 게시를 합니다. 뉴스 이야기를 즉시. 근데 뭘로 타이핑했어? 이걸로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지금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대신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골라야 돼요. 빈칸에서. 그런가요? 읽은 거 일단 다 읽고 갈게요. 답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중심적인 위치로. 뭐하는? 그들 전부가 어떤 자원에 접촉을 하고 타이핑을 하고 또는 비디오를 편집을 하던 이 중심적인 장소에 뭐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옛날 구시대의 사물일 뿐이다 이거죠. 안 가요 이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쓰여지고 촬영되고 이용 가능해집니다. 전 세계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뉴스의 주기. 뉴스의 주기. 그래서 어떤 일? 이 저널리스트의 일이 절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려버려. 계속 바로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도 좀 괜찮네요. 이 동그라미로서. 처음에는 이렇게 중심적인 장소로 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찍어 올린다고.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주기의 주기, 뭐였던 등장했던 어디에서 케이블 TV의 등장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났던 24시간의 뉴스의 주기가 현재는 어떤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4시간 주기였어. 왜? 모여가지고 다 만들었고 편집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주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휴식이 없어. 이 뉴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뀌어버렸어. 24시간 주기였다가 계속 올려. 뭐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때문에. 이 스마트폰, 태블릿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가요? 모빌리티가 뭡니까? 어떤 이동성. 그러니까 아까 센트럴 로케이션 얘는 고정된 거죠. 근데 얘는 어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되는 거죠. 뭐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은 이제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니까 이거야 되겠죠. 얘는 민감함, 창의성, 정확성, 책임감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